대담 손님 모셨습니다. 강석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멀리 거창에서 오셨습니까? 어제 올라와가지고요. 예. 강석진 의원님 지역구가 거창하고 어딘가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렇습니다. 아, 합천, 산청, 함양, 거창. 예. 그 다 지리산 쪽에 붙어 있는 거창 쪽은 덕유산. 덕유산. 예. 합천은 가야산. 가야산. 산청, 함양은 지리산. 지리산. 예, 예. 그 명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 다니시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하루 한 바퀴 뺑 돌면 한 200km 됩니다. 아, 하루. 그래요? 예. 예, 200km. 예. 그런데 그 지역구 4개, 그 군인가요, 다? 예, 다 군입니다. 4개 군의 지역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 강석진 의원은 경남 도당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지금 18개 시군이죠. 18개 시군이고, 선거구는 16개입니다. 16개. 예. 이 선거구를 어쨌든 그 도당위원장으로서 관리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16개 그 선거구 중에 한국당이 몇 명입니까? 원래는 12명이었었는데, 예. 엄용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의원직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재는 11석. 11석. 예, 예. 민주당이 3석, 민주당이 3. 정의당이 1석. 아, 그 창원 성산?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오늘 저희가 이제 경남 도당위원장을 모시고, 강석진 의원 모시고, 이제 새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주제 넘은지 모르겠지만, 경남이 자꾸 걱정이 돼요. 그렇죠. 저도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예, 작년 6.13, 재작년입니다, 벌써. 재작년 6.13 때, 부울경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이 승부처라고는 하지만, 예. 뭐, 부울경에서 무너지면 수도권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전을 해도 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해 첫 이 정치인 초청으로 우리 강석진 경남 도당위원장 모신 거예요. 예. 그 지금 경남 상황 좀 전해주세요. 경남 상황을, 예. 이제 일단 언론 신년이 되면서 예. 여론조사에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적게는 한 3%에서 많게는 10%까지 네. 우리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아. 민주당이 앞서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네. 특히 저작년 지방선거 때 아주 여러 가지 참패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민심이 회복되는 수준이지만은 아직 과거처럼 완전히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6.13에서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잃었잖아요. 그렇죠. 18개 중에서 7개를 특히 기초단체장을 잃어가지고 예.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선거운동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네. 뭐 경제 실정, 특히 경남은 창원에 있는 그 탈원전 문제 때문에 아주 원전 산업 이 두산중공을 비롯한 업체가 한 500개 있는데 예. 전부 지금 아주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걸 중에서 조선업이라든지 특히 52시간 근로자라든지 최저임금 등등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타격으로 인해서 특히 제조업이 많은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아주 나빠져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예.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GMP와는 별도로 그 지역의 GMP 있잖아요. 예. GRDP. 그거를 보면 울산, 예. 또 창원, 예. 거제 예. 이런 시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소식이 거제 쪽에서 들려왔고, 예.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창원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때문에 삼성전공업이 무너지면서 네. 근로자들이 전부 퇴직을 하고 해고당하고 이랬죠. 네. 그 집값이 폭락하고 네. 어려운 지경이고 특히 창원은 네. 제조업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계산업. 그게 약화됐지만은 탈원전이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아. 치명타를. 그래서
특히 그 하청업체들 네. 이런 분들은 거의 문을 닫는 지경이 돼서 재빨리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창원 굉장히 어렵고 조선업이 말한 그 울산 여기도 지금은 아주 지금 어려워졌죠. 그렇죠. 예. 현대중공업 비롯한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려워져서 거기가 핵심 지역인데 네. 핵심 지역이 어려워지니까 나머지 지역도 다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부울경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경남과 이제 울산 말씀까지 하셨는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제가 듣기로는 예. 뭐 여러 가지 특히 밖으로 지금 떠날 정도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정도로 아하,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예. 특히 부산은 또 그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특히 더 많은데 직격탄을 맞고 있고 네. 거기도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물량이 적어지면 컨테이너 부두라든지 항만 네. 이쪽에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네. 부산 경제도 아주 어렵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로 민생이 뭐 파탄 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우면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집권 세력한테 일단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총선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특히 이제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치러지는 거니까 이런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한테 묻는 문재인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데 예. 연초에 여론조사가 뭐 이 좌편향 여론조사들이긴 합니다만 이 문재인 정권 심판보다 예. 한국당 심판이 더 높게 나온다 이러고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데 그게 예. MBC에서 보도된 게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났고요. 예. 제가 오늘 오면서 자료를 봤더니 뭐 네. 한국일보라든지 또 등등 또 경남 지방 언론인 네, 협회 이런 데 조사를 보면은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비슷하게 나오거나 도리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당연하죠. 그게 예, 그렇게 그렇게, 예. 그게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나오고 있고 예. 특히 PK는 PK 지역은 그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뭐 한 40 몇 프로, 40 한 3, 4% 되고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좀 다행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경남을 좀 더 좀 세분적으로 좀 제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예. 우선 경남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지역이 창원 성산. 그렇습니다. 그 제일 가까운 시점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예. 너무 아깝게 졌다. 그럼요. 예.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창원 성산. 창원 성산은 네. 지난번에는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480표인가 한 500표 이내로 520 몇 프로 졌어요. 네, 예. 520 몇 표가 졌는데 네. 지금은 아마 그 두 당이 지금 연합 후보를 낼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제가 KNN 여론조사를 내가 한번 봤더니 네. 창원 지역 전체에서는 예. 물론 성산만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의 10% 이상이 앞서는 한국당에. 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11월 달 조사지만 그리고 지금 저자들이요, 좌파들이 그 연동형 통과시켜놔가지고 비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럼요. 그 비례 싸움이 치열하면은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지난번처럼. 그래서 성산은 예. 우리가 제대로 된 인물만 내세우면은 충분히 성상이 있습니다. 승산이 있다. 예. 김해가 있잖아요. 김해 봉화마을이 있어서 갑을, 그런지 갑을 다. 예. 그거 어때요? 그 김해 갑을은 예. 사실상 과거에는 우리 당 쪽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이제 넘어갔는데 예. 거기도 KNN 여론조사에 보면은 동부벨트라고 양산, 김해, 거제 여기를 조사한 건데 네. 가게는 우리가 많이 졌었어요. 아. 몇 개월 전만 해도. 아. 10월 조사에서도 한 5%에서 7% 졌었는데 11월 달 조사에 보면은 우리가 2, 3%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본 토양은 괜찮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예. 김해, 양산 다 우리가 인물만 선거는 인물, 구도, 정책, 바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인물만 내세우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아, 김해도 이길 수 있다. 예. 어떻게 인물을 제대로 내세우느냐. 이게 가장 큰 건, 현재 관건이고. 그 김해 출신으로 제가 김영일 전 의원 생각이 나는데 예. 오랫동안 사무총장도 하고 예, 뭐 선거 전략가인데 그 후로 그 자유파 쪽에서 그 김해 지역구 의원으로는 김태우 의원이 생각나요. 그렇죠. 예.
김해 출신, 그러니까 김해 출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창 출신이지만,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김해에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근데 김태호는 지금 김해가 아니라 거창에서 출마한다고 그러던데, 예.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원래 12월 17일 날 네. 예비후 등록을 하고 예. 거창에서? 예, 예. 그럼 진짜 거창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이네요? 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경남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네. 아니, 김태호가 왜 거창을 가냐? 예. 김해로 가야지. 예. 또는 김해가 정 그러면 창원 송산을 가든지, 예. 경남에서도 좀 어려운 곳을 가야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안 통했나 봐요? 예, 저는 현재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사실상 그래서 경남 전체 16개 선거구에서 네. 뭐 다 이기는 것을 다 뭐, 석권하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하고 목표를 있습니다.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에서 뭐 좀 지도자급, 책임자급 위치에 있던 분들이 네.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라죠. 예. 여러분들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예. 특히 이제 김태호는 경남지사도 지냈고, 예. 또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로 지명도 됐고, 그리고 김해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예. 경남지사 하기 전에 도의원은 거창에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거창이 고향이니까. 예. 그렇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중앙무대에서 역할한 사람이고, 예. 뭐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됐던 사람인데, 예. 아직 상대적으로 좀 젊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60 전이죠. 그렇죠. 예. 이제 원래 한 60 됐는지 그렇게 한국 나이로. 예. 근데 뭐 갑자기 무슨 59세쯤 됐어요. 고향에서 봉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정말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을 짜야 되니까 예. 경남 16개를 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걸 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김해로 가야 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희망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당에서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당 지도부에서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결정들을 할 수 있겠죠. 네.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253개 선거구가 있는데 경남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전체를 석권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안 일어나면은 그 바람을 또 일으켜서 서울로 수도권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낙동강 벨트, 이 부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여기서 제대로 된 어떤 선거 전략을 만들고 거기는 안정이 돼야 또 우리 안방이 또 좀 안정이 돼야 또 밖에도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남에서는 정말 누구나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까 김해 말씀하셨던데 고향이 김해시라면서요. 전 본적이 김해시죠. 예. 그 김해에서라도 우리 경남 선거를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역할을 해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뭐 출마는 전혀 안 할 거고요. 예. 근데 우리로서는 참 진짜 우리가 진짜 지금은 경남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필요한 물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는 안 할 건데요. 제가 그런 본적 또 선산이 거기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해에서 무슨 일이든 좀 제가 뭐 선거 자원봉사라도 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 이 후보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도 그렇고 좀 홍준표 때문에 다들 막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알아서 갈 거니까 당에서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당인 맞습니까? 참. 당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상 우리 당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뭉쳐서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 여건은 지금 기본 토대가 내년 총선 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제 바람은 그런 분들은 정말 선당 후사하는 정신으로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홍준표는
지금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창녕 선거, 창녕, 밀양, 함안, 어령. 예, 거기 출마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입니까? 사실상 창녕, 어령, 함안하고 예.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이 예. 지역구는 예. 당 지지도가 현재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60% 전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쉬운 지역은 없지만, 예. 그러나 적어도 험지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아주 거기는 예. 우리 당이 그냥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충분히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직전 대통령 후보였고, 예. 그리고 당 대표도 지낸 사람이 그냥 공천 받으면 되는 곳에 편안하게 가서 뭘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가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씀. 뭐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가 이 경남도지사 지냈으니까 예. 예. 어려운 곳이 경남으로 따지면 김해나 창원, 성산이나 이런 곳이 김해 가벌, 양산 가벌, 예. 그쪽이 성산 여기 제일 지금 어려운 지역이죠. 그곳에 출마를 해서 한국당 당의료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오겠다. 이렇다면 우리가 배제할 이유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뭐 내가 고향에 가서 출마하는데 너희들 왜 자꾸 신경 쓰냐? 예.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이면 저 생각은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당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 당이 뭐 아주 안정되고 잘 갈 때 같으면 모르지만 예. 현재 소수당으로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자적 지위에 있던 분들, 예. 지도자급 지위에 있던 분들은 예. 이제는 우리 당이 승리하는데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데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해주기를 우리 당원들과 뭐 밑에 가보면은 저 하부 당원들도 당 조직들도 또 자유우파 국민들도 그런 바람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어제 당에서 최고위에서 예. 복당 희망자들을 다 복당시키겠다고 했죠. 예, 예. 언론에 나는 걸 보니까 대표적으로 조혜진 이름이 나오던데 조혜진이 밀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밀양 창녕 그 지역구에서 예. 재선 의원을 했던 사람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제 자유파의 자원들이 총 집결하면서 예. 그러면서 진짜 전략적으로 예. 좀 이 중진들이나 지도자급들은 좀 이런 곳에 예. 또 이 시내들은 이런 곳에 이렇게 좀 판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당에서 예. 총선 기획단이 있고 네. 앞으로 공천관리위가 구성되고 하면 지도부에서 예. 우리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기본 계획을 전략을 짜시겠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예. 양산도 지금 어려운 지역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엊그저께 윤영석 의원하고 그냥 새해 인사통화를 잠깐 했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특히 그게 부산대 양산 캠퍼스가 들어오면서 예. 젊은 층이 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유권자 지형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윤영석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양산 가불이? 김해보다 양산 갑을 비슷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만은 특히 단체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예. 그 지역은 모두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도의원, 시의원 겨우 몇 명 되나 도의원 다 이제 넘어갔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 활동하는 현직들이 뛰다 보니까 현직 특히 지역이 어려졌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좀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양산 어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도 있고. 김해는 노무현이, 양산은 문재인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히 어렵고, 거기 바로 또 부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가벌, 강서가벌, 북강서가벌. 이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쪽 바람이 일로 오고, 이쪽 바람이 절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특히 더 부산도 낙동강 요 지역만 빼고는 벨트만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괜찮습니다. 해볼만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우리 당이 경남 선거는 물론이고
우리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정말 제대로 인물 배치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맞춤 공약을 내세워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이 낙동강 벨트는 강서, 강북, 사하 이쪽이 어느 곳 하나 쉬운 곳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중 그래도 든든하게 버텼던 지역이 그 김도읍 지역인데. 아니, 김도읍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해서 다들 이 김도읍은 출마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 의원님들도 많이 좀 충격받으셨죠. 그럼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에 또 역할도 잘 하시는 분이 그러고 또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아마 당에 지금 우리 당의 큰 하도가 통합과 쇄신인데 아마 쇄신의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참 어떤 그 희생하시고 진짜 저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저희 선거 전략으로서는. 그 지금 제가 김도읍 의원 얘기하니까 재추대, 불출마, 반대 막 이런 문자들이 막 지금도 다시 올라옵니다. 역할이라 충분하죠. 그런 사실을 내치시고. 그 경남에 이제 이 진해 또 쉬운 지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긴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놓은 곳인데 상대가 뭐 이렇게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평가가 되던데 그 진해는 어떻습니까? 진해는 우리 김성찬 의원이 하실 때는 거긴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해군사령부가 아주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 지역은 우리 도지사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진해고라든지 해군사관학교 또 군 출신 저쪽에 나오신 분이 그 황기철 씨인가 그분이 후보가 해군 참모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김성찬 의원님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공백기가 좀 돼 있는데 거기도 제대로 된 분이 또 해서 우리가 빼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사천에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죠.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서부 경남 지역이라서 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인물만 잘 선정하면은 거기는 우리가 성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강석진 도당위원장의 그 분석에 따르면 양산 갑을, 김해 갑을, 창원 성산. 그렇습니다. 그 5개 정도, 여기에다가 뭐 굳이 따지면은 진해 정도를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잘 대처하면, 그러니까 좋은 후보를 내면, 그러면 다 석권 가능하다. 그 특히 그 경남에서는 아마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커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남 경제가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번 뭐 물론 여론조사 수치는 그런 것도 안 그렇지만은 공수처법이다, 선거법, 특히 게임룰을 정하는 이 선거법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날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 도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도 많은 전화가 오면서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겨서 그 법을 다시 제대로 된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시장경제를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응만 잘하고 임무만 제대로 내고 또 제대로 민생을 챙기고 그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은 충분히 저희들은 성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새해가 밝자마자 사실 뭐 연말 국회에서의 극한적 투쟁은 이제 연말로 종료가 돼버렸고 이제 바로 선거체제로 돌았는데 이 선거체제로 돌면서 이 좌파들이 집중 포격을 지금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무도하게 그 법에도 없는 4+1이라는 야합을 해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다수파 만들어서 밀어붙여 놓고는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이 한국당이 무능하다, 한국당이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이 좌파 언론 통해서 이 대표 체제를 지금 황교안 대표제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연유인지 이 자유파 진영에서도 몇 사람이 막 거들고 나서는 바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 어떡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네. 한 그런 데서는 우리 한교안 대표님은 예. 소명의식이라든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시간기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런 의식이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당이 지난번에 4+1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다수를 만들어서 그 날치가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의 승리가 그걸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은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고 화발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당이 그동안 3년 동안 거쳐오면서 네.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자유우파 지지자들이 싸움하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단합해라. 이것이 가장 지상명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역부족도 있었지 않습니까? 숫자에. 국회의원 숫자가 108명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이제는 시간도 한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런 시기일 때는 우리 당이 현재로서는 다른 것보다는 황교안 대표님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단합하고 단결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네. 도리어 국민들이나 자유우파 지지자들이나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저는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연말에 결국 공수처법을 좌파들이 이제 밀어붙인 직후에 예. 의원직 총사퇴 결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두고도 버스 지난 다음에 손은 도냐,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지금 의원직 총사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처리된 날 네. 우리가 진짜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막지 못한 데 대한 네. 뭐라도 우리가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책임감을 통감해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제출을 했고요. 네. 현재 원내대표께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시기나 또 거기에 대한 그냥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희상이 손에다 지어줄 수는 없지. 고려해서 예.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좌파들이 마지막까지 꼼수를 쓰려고 그러는 게 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길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길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꼼수를 쓰려고 그러냐면 4월 15일 날 총선 끝난 다음에 예. 5월 31일까지 20대 국회 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의석수가 유지되니까 예. 그 사이 4월 15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예. 요번에 밀어붙인 공수처의 공수처장 추천 과정을 요 기간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 꼼수를 지금 저쪽에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좌파들이 지금 자신 없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의원직 사퇴서를 모아갖고 있다가, 예. 4.15 총선 전에 문희상이한테 처분권을 줄 이유는 없고, 예. 4.15 총선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일당이 딱 되면, 예. 근데 이 꼼수로 좌파들이 요 기간 4월 15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예. 뭘 밀어붙이려고 할 때 예. 그때 의원직 총사퇴를 이 국회에 제출을 해서 예. 국회를 마비시키는 사실상의 의회 해산을 예. 한 2달 앞당기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칼로 우리가 그걸 쓸 수도 있다. 예. 이제 지금 우리 도당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으로 예. 국민들한테 미안함과 사죄함을 표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좌파들의 꼼수를 격퇴할 수 있는 칼로서도 쓸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꾸 왜 이런 걸 의미 없다 그러고 왜 뒷북치냐 그러고 이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고 네.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네. 어떤 일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자세입니다. 자세고 우리 박사님 의견에 충분히 내가 공감을 하고요. 네.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나면은 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정치 지형이 네.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다면은 예. 거기에 맞게 만약에 공수처를 한다면은 그 당시에 당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든지 해야 될 일이지. 예. 그것은 아마 만약에 그 시기에 한다고 하면은 국민적 큰 장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쇄신과 통합 두 가지가 이 자유우파와 한국당의 총선 승리에 결정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쇄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역 의원들의 대대적인 교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재선 의원들이 먼저 어떤 경우에도 승복하겠다라고 이제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도 이제 하셨을 텐데 뭐 이게 연판장이나 서명이 무슨 법적 강제력이 있냐고 하겠지만 정치는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서명하면 이 불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3선 이상들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다 불출마하려고 그러나?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재선과 초선들은 아무래도 또 우리 당의 또 그런 이런 뭐 쇄신의 혁신의 분위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또 3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치는 경륜이 높으니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해서 또 당을 위해서 어느 또 적정한 시기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하지 않을까. 적어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에 불복해서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우파 분열시켜갖고 좌파들한테 어부지리 주는 그런 일은 하지는 않을 거다.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 정말 그분들이 그동안 10수년 정치를 해오시면서 지금 가장 절감하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정말 큰일 나겠다. 정말, 좌파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정치를 몸담았든 짧게 담았든 길게 담았든 모두가 책임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은 뭐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지역구는 경남, 거창, 산청, 함양, 합천. 그렇습니다. 이 함양도 있고 함안도 있어가지고. 함안은 정말 마산 옆입니다. 우리는 함양입니다. 함양. 함안은 저쪽에 밀양. 마산 바로 옆입니다. 마산 바로 옆. 그리고 지금 경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저희가 경상남도 전반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5군데 정도 좀 쉽지 않은 선거구 5군데 정도 좀 6군데 신경 쓰면 전부 다 16개 다 석권할 수 있다. 5군데가 양산 가불, 김해 가불, 창원 성산, 그리고 진해. 6군데를 좀 신경 쓰자. 그리고 경남에 어쨌든 그 주요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던 홍준표, 김태우의 전략적 그 배치 이 부분에 두 사람이 좀 동의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지역 여론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신년에 승리를 위해서. 나오셔서 저희 고성구 TV 시청자들께 자유우파 국민들께 지금 다들 3시 광화문 집회 나가려고 준비들 하고 계신데 신년 인사 겸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시민 여러분, 또 특히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우리 지역구, 또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